배우 이병헌 씨가 캐스팅돼서 화제가 됐던 영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는 아카데미상 2회 수상자 덴젤 워싱턴, 우주와 공룡을 동시에 보살피는 크리스 프렛, 연기와 액션 그리고 간지까지 장착한 에단 호크 등 영화 좀 찍었다 하는 배우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가 1960년에 개봉한 전설적인 서부 영화 황야의 7인의 리메이크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황야의 7인은 일본의 전설적인 영화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의 1954년 작품 7인의 사무라이의 리메이크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영화에 후광을 얻고 배우들은 캐스팅이 됐는데 모든 리메이크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영화 자체로도 관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작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전작들을 통해 알아보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관람 포인트 5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원작들의 스포일러가 가득하니 아무 내용도 모르고 영화를 보기 원하신다면 이쯤에서 영상을 멈추세요. 그럼 진짜 시작합니다. 악당의 묘사. 이 작품의 커다란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악당들에게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는 무력한 마을을 돕기 위해 서로 다른 7명의 전사들이 힘을 합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큰 줄기 안에서 세밀하게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원작 7인의 사무라이의 경우 러닝타임이 3시간 26분입니다. 네, 206분이요. 중간에 5분의 휴식 시간도 공식적으로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다뤄지는 이야기들이 주로 주인공이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작 악당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악당이죠.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마을을 약탈한다라는 설정이 있을 뿐이죠. 여긴 턴지 얼마 안 됐으니 다음에 다시 오자. 조용히 안 하면 죽이겠다. 정도가 수십 명의 악당들이 영화 내내 내뱉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사의 거의 전부입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1960년 황야의 7인은 원작에서 상대적으로 입체감이 없었던 악당에게 캐릭터를 부여합니다. 무려 이름을 지어주죠. 칼베라. 악당 두목의 이름입니다. 칼베라는 약탈을 해야 내 조직원들이 추운 겨울을 지내고 총알도 살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논리를 펼칠 줄 아는 지능까지 갖추고 있는 캐릭터죠. 7인의 사무라이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적들의 악행을 간접적으로 들려준다면 황야의 7인에 등장하는 칼베라는 영화 중간중간 얼굴을 비추며 자신이 왜 벌을 받아 마땅한 악당인지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악당의 설정 자체도 50년 전의 설정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보면 어딘지 모르게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공개된 예고편을 보면 악당 캐릭터에게 악당스러움을 장착시키려고 노력한 것 같은 흔적이 보입니다. 나쁜 약탈자가 아니라 복수의 대상이 되죠. 과연 7인의 사무라이에서는 무명의 악당으로, 황야의 7인에서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외치는 인물로 묘사되었던 악역은 이번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는 어떤 악당으로 등장해서 얼만큼의 존재감과 입체감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들의 구성. 7인의 사무라이에서 팀을 이루게 되는 주인공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은 리더, 그와 비슷한 연륜을 지녔으며 리더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부리더, 리더와 함께 전장을 누볐던 충실한 옛 부하, 실력은 보통이지만 쾌활한 성격으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입담꾼, 두려울 정도의 실력을 가진 과묵한 능력자, 농민 출신으로 사무라이 행세를 하고 다니는 말썽꾸러기, 리더에게 반해 제자가 된 어린 막내, 그리고 이들은 서로의 팀 내 위치와 스스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케미를 터뜨리며 여러 이야기를 끌어나갑니다. 예를 들어 리더와 부리더는 사건 해결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고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고, 말썽꾸러기는 모든 사무라이들에게 무시당하지만 의외의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막내는 리더에게 절대 복종하고, 검술 장인에게는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으며 다른 사무라이들에게는 애기 취급을 받으며 위험한 임무에서 보호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이죠. 황야의 7인도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지만 인물들의 관계와 성격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고, 부리더라기보다 2인자 성격의 인물이 있고, 총은 물론 칼도 잘 쓰는 과묵한 능력자까지는 비슷하게 가면서 옛 부하 캐릭터 대신 돈을 밝히는 옛 동료가 등장하고요. 입담꾼은 사라지고 유명한 일화를 많이 갖고 있는 순박한 고수가 등장하며 말썽꾸러기와 막내 캐릭터는 한 캐릭터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자리는 리더와 아는 사이지만 현재는 도망자 신세인 새로운 인물로 채워집니다.
이번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도 분명히 캐릭터들의 성격이나 팀 내 위치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고편을 통해서 리더와 2인자 그리고 칼을 잘 쓰는 능력자 캐릭터는 유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머지 4명은 어떤 성격과 배경을 가진 캐릭터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들이 서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헌의 역할, 물론 G.I.조 시리즈에서 좋은 역할을 맡긴 했습니다만 유명한 영화의 리메이크 작품에서 7명의 주인공 중 1명을 꿰찬 이병헌 씨의 배역이 어떤 캐릭터일지는 당연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예고편에서 칼을 화려하게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7인의 사무라이와 황야의 7인에 계속 등장하는 능력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관람 포인트는 이겁니다. 과연 그의 대사량은 얼마나 될까? 네, 이 캐릭터는 과묵한 실력자거든요. 말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요. 전술 싸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는 7인조 주인공들이 싸울 줄 모르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수십 명의 악당들로부터 마을을 지키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지혜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사실 서로 총으로 싸우는 황야의 7인보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7인의 사무라이에서 더 흥미롭게 다뤄지는데요. 무사들은 주민들을 훈련시키고 말을 타고 칼로 공격해오는 상대를 효율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벽과 함정들을 만들고 훈련된 전술에 따라 도적들을 차례차례 제압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황야의 7인에서의 싸움은 총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정과 전술이 주는 흥미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작의 줄거리를 비트는 방식으로 흥미를 유도하죠. 이번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 무기는 황야의 7인과 같은 총입니다. 7인의 사무라이 같이 마을 사람들이 협력해서 전술적으로 악당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감독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황야의 7인 같이 줄거리를 통한 긴장감 조성일까요? 아니면 황야의 7인이 포기했던 총을 들고 하는 전략 싸움일까요? 역시 영화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정의 흐름. 7인의 사무라이는 장장 3시간이 넘는 영화입니다. 7명이 모이기까지가 1시간, 악당의 일부가 재등장하기까지가 또다시 1시간이 걸리는 영화죠. 하지만 지루해 보이는 이 러닝타임에서 영화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인공들의 개인적인 사연은 물론이고요, 계급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심지어 젊은 남녀의 사랑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새 수많은 캐릭터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몰입되고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황야의 7인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상영 시간을 1시간 넘게 줄이고 조금 더 가벼운 분위기로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그 감정의 깊이는 조금 얕아졌다는 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캐릭터 개개인에게 7인의 사무라이만큼 몰입이 되진 않는 거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상영 시간은 황야의 7인과 비슷한 2시간 12분입니다. 과연 감독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시킬까요? 여러 이야기를 얕게 진행했을까요? 아니면 이야기 자체를 엄청나게 축소시키고 대신 그 깊이를 더했을까요? 오락 영화의 틀에서 끝날 것인지 그보다는 조금 더 인간에 대해 생각하는 영화에 다가갈지 역시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보기 전에 알고 가면 좋을 법한 관람 포인트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러 가실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